관계대명사 시간입니다. 관계대명사도요, 이 한자 뜻만 잘 이해하면은 내용이 거의 다 들어옵니다.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구나. 관계대명사. 아까 있었던 말을 절반을 뚝 잘라볼게요.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 관계를 맺어준다라고 하면 최소 문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진하게 색칠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딱 붙어버린다. 이렇게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가 공교롭게 대명사가 등장을 하면서 접착제처럼 달라붙게 된다. 이것만 이해하시게 되면 관계대명사의 큰 맥락을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할 때 항상 듣는 말이 있죠. 선행사. 선행사? 선행사가 뭘까? 아까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었는데 진한 부분은 겹치는 애들이에요. 겹치면 영어에서는 항상 없애버리죠. 그러면 누구를 없앨까요? 아, 예, 선착순. 선착순 먼저 오네. 얘는 살려두자. 그리고 네가 늦게 왔으니까 네가 좀 없어져. 이렇게 해서 붙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선착순, 여기가 대명사,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원래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야, 먼저 온 놈만 살리고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하고 있죠. 좀 잔인해 보이는데,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달라지게 되죠. 선행사가 사람이다. 이 문장을 봐볼게요. I have a brother. He loves to play soccer. 내가 브라더가 한 명 있는데 그 브라더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네? 그럼 여기서 겹치는 게 바로 얘랑 얘입니다. 글자는 같은 글자는 아니지만 내용상 같은 애죠. 그러면 브라더를 살릴까요? 히를 살릴까요? 먼저 온 선착순, 야, 너 살리고 네가 좀 사라져줘. 자, 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선행사. 선행사가 사람이면 뒤에 대명사로 who나 that을 써서 여기다 붙여주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I have a brother who loves to play soccer. 얘는 brother 대신에 썼죠.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한 문장으로 붙었어요. 얘가 접착체 역할을 해서. 그래서 두 문장의 관계를 맺어준다. 관계 대명사입니다. 사람이 선행사였을 경우에, 사람이 선행사였을 경우에. 이때는 who나 that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경우를 봐볼게요. 사물일 경우에 이 문장 보시면 I have a bug. The bug is written in Japanese. 내가 책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책이 일본어로 쓰여져 있네. 그럼 문장이 지금 두 개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 겹치는 애가 어북, 더북이에요. 선행사가 누구일까요? 선착순 먼저 오네. 어북을 살려주고 야, 미안하지만 너 좀 사라져줘. 없애버렸습니다. 선행사가 사물이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who를 쓰지 않고 사물일 경우는 이렇게 which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라 모르겠다. that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관계대명사의 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관계대명사는 총 세 가지 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 어떤 내용인지 봐보면 아까 문장에서 내가 브라더가 한 명 있는데 그가 사커를 좋아해.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붙었죠? 이렇게 붙어서 여기에 who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누구다? 선착순 먼저 온 선행사. 얘는 미안하지만 늦게 왔어. 사라져줘. 하고 해서 붙었는데, 자, 사라진 문장,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죠? 예, 이 문장에서 앞부분이었어요. 주어였어요. 얘 대신에 썼기 때문에 얘는 주격이라고 합니다. 주격, 주어를 없애고 쓴 애야
who 얘는 주격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목적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주격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목적격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 이 문장 봐볼게요. 여기서는 I have a brother. Everybody likes him. 내가 브라더가 한 명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브라더를 좋아하네. 겹치는 게 누굴까요? 여기 얘랑 얘가 겹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구를 없앨까요? 얘가 선행사였으니까 선착순 먼저 오네요. 얘는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네가 늦게 왔네. 네가 사라져 주자. 이렇게 됐을 경우 여기다 뭐를 써줄까요? 목적어 자리에 사람을 없앴기 때문에 whom을 써줍니다. whom을 써주는데 여기서 am을 생략해도 된다라고 해서 who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 동사, 얘 목적어잖아요. 얘 목적어였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이라고 해요. 사라진 목적어 대신 썼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유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주격, 목적격은 배웠고, 자, 이 문장에서 보시면 내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의 직업이 과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겹치는 게 그 남자랑 그 애가 겹치죠. 이렇게 봤을 경우에 자, 문장을 볼게요. 야, 너는 먼저 온 선착순 먼저 온 애니까 선행사구나. 너는 살려줄게. 그 대신에 너 늦게 온 his 네가 좀 사라져 주자. 이 없앤 애가 소유격을 없앴어요. my, your, her, his 이런 소유격이 없애면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도 소유격 형태를 써줘야 됩니다. 소유격 형태는 whose를 써주시면 되고요.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애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사라진 애가 소유격을 없앴기 때문에 whose. 해석을 할 때 나는 그의 직업이 과학을 가르치는 남자를 만났어. 이렇게 구조가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문장들을 쫙 놓고 봤을 때 이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 과정을 참여했으니까 이게 무슨 격이다 쉽게 알았는데 자, 여기 봐볼게요. 얘 무슨 격일까요? 얘가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아, 그럼 너는 주어를 죽이고 붙였던 애구나. 너 주격이야. 두 번째,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모든 사람이 좋아해 누구를 없어지고 붙었구나. 그럼 너 목적어야. 목적격. 자, 얘 같은 경우도 봐볼게요. 주어, 동사로 이어지네. 그러면 너 주어 없애고 쓴 아이구나. 주격이에요. 사람, 사물일 경우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whose를 썼네. 이거는 보나마나 우리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너는 소유격이구나.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 혹시나 who, which 밑줄 짝짝짝짝 다른 애를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얘 다음에 동사가 바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다른 주어 동사가 살아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조금 전까지 했던 문장들은 마치 먹기 좋게 발라놓은 생선살처럼 아주 스탠다드하게 선행사 여기 위치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말 여기 그래서 너 없애고 붙자 요렇게 했었거든요.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겹치는 단어는 뭐냐? man, he. 그러면 누구를 없애야 될까요? 당연히 야, 너 늦게 왔네. 얘가 선착순이니까 너는 사라지고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who를 쓰자.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that 쓰자. 이 문장 봤을 때 주어 동사로 연결되고 다른 동사 안 보이니까 너가 주어구나. 그러면 주어 없애고 who 썼네. 너 주격이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죠. 딱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런 문장을 봐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앞쪽에 있어요.
뒤따라오는 말은 여기 있는데 뭐 얘 없애면 되지만 얘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문장을 볼게요. The man was very kind. The man helped me. 그 남자 아주 착했어. 네, 그 남자가 나를 도와줬어. 이럴 경우에는 선행사가 딱 등장하자마자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쇽 하고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은 뒤에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The man 첫 번째 문장 was very kind. 이렇게 쓰고 나머지 애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일단 얘는 없애줘야겠죠. 예. 왜냐면 두 번째 나오는 애니까. 그럼 얘 대신에 사람이니까 뭘 쓸까요? The man who helped me was very kind.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The man who helped me was very kind. 이런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를 쓰자라고 했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람, 사물 관계없이 that 쓰자, that 써도 된다 라고 했는데 어떤 애들은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선행사가 최상급이에요. 서수예요. 뭐 the only, the very 뭔가 이렇게 딱 다른 애들은 안 되고 얘만이야. 얘가 제일 이래라는 뭔가 특수한 꾸밈이 있을 경우에는 선행사가 사람이어도 뒤에 that으로 사물이어도 뒤에 that으로 연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문장에서요. 네 가지 예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얘 주어 동사로 연결되니까 얘 주격이에요. 두 번째 문장 주어 동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라 뒤에 목적어를 생략했던 얘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로 연결되네요. 주격이에요. 얘는 딱 봐도 보이죠? 소유격이에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찬찬히 문장을 읽어보세요. 얘 가운데 이 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얘 빼고 읽어도 문장이 그다지 어색하지가 않아요. 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브라더가 있어. 나는 일본말로 쓰여진 책이 있어. 얘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어떨 경우에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거나 주격인데 비동사가 나란히 있을 경우에 생략됩니다. 당연히 주격 비동사 생략하면 여기서 PP 형태나 ING 형태가 되겠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분사 형태가 남는 거예요. 쓰여진 책,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뭐뭐 이런 형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아니면 주격 비동사 같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격만 생략할 수는 없어요. 소유격 당연히 생략하지 않고요.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들어봤나요? 계속적 용법? 그건 또 뭐야? 이 문장 봤을 때 우리가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기서 who는 무슨 격? 그렇죠? 주격이죠. 생략이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축구를 사랑하는 브라더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 두듯이 해석을 하죠. 뒤에서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차이점이 뭐가 보이시나요? 예,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계속 읽어라. 계속 그냥 쭉 가라 해서 계속적 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는 브라더가 한 명 있는데요. 한번 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걔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럼 도대체 차이점이 뭐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이 문장은 한정적 용법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해석은 나는 축구를 사랑하는 세 명의 브라더가 있어요. 뒤에서 꾸며준다, 한정해준다 라는 용법을 배웠는데
다음 문장이 계속적 용법이죠. 얘 같은 경우 시간의 흐름으로 쭉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나는 세 명의 브라더가 있어요. 한 번 쉬고 그런데 걔네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마치 이 컴마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고 걔네들이 그리고 주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뉘앙스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자, 우리 집에는 형제가 넷인데 축구를 사랑하는 브라더가 셋이에요. 얘네만 축구를 좋아하고 얘는 야구 선수야. 우리 집 형제는 네 명이 돼도 돼요. 그런데 얘는 두 번째 문장은 서두에서부터 우리 집의 브라더는 세 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브라더가 세 명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얘네는 브라더가 세 명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세 명 이상 있어도 돼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세 명이란 뜻이지 브라더가 더 있어도 돼요. 10명 있어도 돼요. 이해 차이 되시나요? 네, 컴마 후, 뭐 컴마 위치 이렇게 쓰는 거는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쭉쭉쭉쭉쭉 그런데 그것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이제 어려운 고비는 많이 지났고요. 관계대명사 what? 야, 너까지 관계대명사니? 이 문장 볼게요. This is the apple tree. I planted it. 이것이 사과나무입니다. 내가 그걸 심었어요. 겹치는 게 아우 친절하기도 해라. 색칠되어 있네. 그러면 선행사는 누굴까요? The apple tree요. The apple tree. 그리고 나중에 오네. 누굴 없앨까요? 야, 너는 좀 사라지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뭐를 쓸까요? which. 에라 모르겠다. that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사라진 거죠?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랑 같이 사라지는 경우 이럴 때 뭐를 써준다? 관계대명사 what을 써줍니다. 얘는 의문사가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what. 문장 읽어볼게요. This is what we planted. 이게 우리가 심은 그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줄여 있는 문장을 되살려 볼까요? 우리가 줄이기는 쉽지만 되살릴 때는 헷갈려요. 왜 그러느냐? 뭐가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 문장에서 This is what we planted. 이것이 우리가 심었던 그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선행사랑 관계대명사 같이 숨어서 집 나간 단어가 하나로 what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선행사,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뭐 which 정도 되겠죠. 근데 선행사 이게 나무였는지 뭐 자동차였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겁니다. The thing, 그거. which 정도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완전 분리를 시켜볼까요? This is the thing. We planted the thing. 이제는 이게 나무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알고 싶으면 이것처럼 the thing, which로 집어넣어서 분리해 봤을 때 말이 되면 얘는 관계대명사구나. 의문사 what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 볼까요? 라이언 킹에서 이 스카가 얘기를 하죠. 근데 심바야, 나는 진짜 한가족이야. 그 하이에나야. 우리의 적이 진짜 적은 하이에나야. 여기서 보시면 선행사가 누굴까요? The hyenas. 그리고 얘도 hyenas 없앤 거예요. It's the hyenas. 그 다음에 hyenas are the real enemy. 두 개 문장인데 두 번째 나온 하이나 없애고 who 쓴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격일까요? 주격입니다. 그렇죠? 그거 걔네들 잘못이야. 이거 다 걔네들 아이디어였어. 이런 내용이죠. 관계대명사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선행사 선착순 먼저 나오네. 살릴까요? 죽일까요? 그렇죠. 얘는 살려주고 뒤에 나오는 애 없애고. 그리고 관계대명사든 사람이면 who, 에라 모르겠다 that, 사물이면 which, 에라 모르겠다 that. 얘네들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선행사가 단수였으면 얘네도 단수, 선행사가 복수였으면 얘네도 복수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주격, 목적격, 소유격. 뒷문장에서 사라져내가 주어를 없앴다. 주격이고요. 목적어를 없앴다. 목적격이고요. 소유격을 없애내다. 소유격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서 생략할 수 있는 애는 첫 번째 목적격. 예, 생략 가능하고요. 두 번째 주격이랑 비동사를 같이 이렇게 생략하게 되면 뒤에 ing나 ed 형태, pp 형태가 남아있게 되죠. 얘네 둘 경우만 생략이 가능하고 주격만 솔로로 생략은 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뭐뭐뭐뭐 컴마 후 이렇게 연결되는 거나 컴마 which 연결되는 거 해석을 뒤에서 이렇게 한정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으로 쭉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애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뉘앙스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축구 좋아하는 브라더 3명 있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랑 관계대명사가 같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이 what이 정체가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파악해 보고 싶으면 우리 없어진 선행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the thing which 정도로 집어넣고 말을 했을 때 연결이 되거나 분리가 되면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대명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